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별하게 나온 소식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몇 가지 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경제 잡지 중에 바론즈, 고급 경제 잡지라 불리는 잡지라는데, 자, 어째서 고급 경제 잡지일까? 가격 보니까 건당 5달러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이 독자층이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읽는다라고 합니다. 바론즈 구독자의 평균 연령은 54세이며 이 중에 43.8%가 석사 이상이고 94%가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더라 라고 해서 고급 잡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잡지에서 표지에 비트코인을 다루면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었다라고 비트코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ETF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게 약속과 함정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부디 고급 잡지를 읽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비트코인을 앞다투어서 매입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학자들 중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특정 몇 명이 비트코인을 유난히 강하게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 폴 크루그만, 최근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난했었으나 과거만큼의 강도로 비판하진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상원 후보 조시 만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 덕분에 이제 가진 것은 자존심밖에 없는 폴 크루그만 교수가 갑자기 또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는 비트코인 트윗 관련만 보면은 경기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조시 만델이 어이가 없다. 다른 미친 짓들을 제쳐두고 비트코인은 나를 짜증나게 한다라고 비트코인만 꼬집어가지고 트윗을 날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참고로 과거에 비트코인을 악마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효용도 없는 폰지 사기로 망할 것이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안 망하고 오히려 성장하니까 비트코인은 진작 망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은 비트코인이 싫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 사람한테 관심조차 없습니다.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양반. 그래도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까내리는 것에 힘입어가지고 한국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으로 데려오는 것은 아닌가.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깠었던 이유가 비트코인이 환경오염을 시킨다. 비트코인 채굴에 소비되는 전력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나라들을 보시면 어떻죠? 이 전력 부족 때문에 석탄을 더 캐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석탄을 많이 더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냐? 지들이 전기 없으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무슨 이상향만 내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무작정 들이대면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생산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채굴하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더 이상은 비트코인이 환경을 망친다, 탄소 배출량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헛소리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니들이나 좀 잘 하시고 남을 지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분석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비잔틴 제너럴이라는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펀딩과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 아, 이거 안 좋은데. 추가 하락할지라도 57,000에서 58,000 사이 지지선이 버텨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비트코인 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라는 것인데요. 조시레이즈 분석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10월 21일가량에 그는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게 되면은 뒤늦게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람들, 뒤늦게 강하게 롱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네들을 한번 장 청소하듯이 싹 쓸어내린 다음에 그때 다시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봤을 때 쓸어내리면서 6만 달러 정도대에서 반등을 하면서 올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추가적으로 롱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 분석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거래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스터 앤더슨이라는 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전고를 뚫었을 때 30% 조정,
연달아서 30% 조정이 나온 후에 2번 연속 나온 후에 20배 이상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변동성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한 번씩 싹 떨궈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떨궈낸 다음에 바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공포를 조장을 하게 될 것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꼬북칩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